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나갈 건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자, 지난번에 구구단을 계속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은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에서 F3 써서 단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단.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구단 만드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i는 1, 그 다음에 y.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빨리 쓰고 빨리 외우고 싶다면 요거를 여러분들 100번 쓰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영어 단어 외우기 위해서 영어 단어 100번 이상 쓴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100번 썼는데 안 외워진다? 그럼 150번 쓰세요. 150번 썼는데 안 외워진다? 200번 쓰세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강사는 수업하느라 이걸 몇 번 썼을까요? 몇 천 번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줘야지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을 출력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F 스트링 써서 단 쓴 다음에 곱하기 쓰고 i 쓰고 단 곱하기 i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2단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회사를 취업을 했대요. 회사 취업. 회사 취업을 했고 회사 연봉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만 원 준대요. 5천만 원. 뭐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떠나서 신입 기준으로 5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여튼 회사 연봉이 5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자,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회사에 이제 높으신 분이, 뭐, 예를 들어 부장님이 여러분들 일을 시킨 거예요. 야, 요번에 클라이언트한테 고객한테 외주가 들어왔는데, 그 외주에서 그 고객이 2단을 만들어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으니까, 부장님, 저 2단 만드는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부장이 칭찬했어요. 너 잘했다. 잘했대요. 근데 이제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요 2단 출력하는 거를 이번에는 뭐 하려면 요걸 10번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이걸 10번 출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단 10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뭐가 발생하죠? 일단 중복이 발생합니다. 자, 중복이 일단 발생하고요. 코드를 반복적으로 썼을 때 드러나는 문제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중복 발생. 두 번째, 가독성 떨어져. 그죠? 세 번째, 유지보수 문제. 그러니까 유지보수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갑자기 구구단 출력하다가 뜬금없이 여기서 느낌표 출력해달래요. 느낌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10번 작성했어요. 그러면 수정도 여러분들 느낌표 붙여야 되는 거 몇 번 붙여야 돼요? 10번 해야겠죠. 만약에 코드를 내가 이런 식으로 100번 썼대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 100번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내가 코드를 뭔가를 수정하려 해도 하나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들은 다 뭘 해야 된다? 다 수정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코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함수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뭘 배울 거냐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 요거 주석 걸고, 자, 그러면 함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일단 함수라는 거는 첫 번째로 함수는 정의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는 정의를 했으면 뭐 해야 되냐면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DEF라고 보시면 되고요. DEF. 자, DEF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바로 define의 약자예요. define이 무슨 뜻이죠? 뭐예요? 정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define이 정의하다. 그래서 DEF라 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함수를 만드는데 그 함수명을 뭐라 지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A라 지어도 되고 B라 지어도 되고 C라 지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변수를 지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함수명 지을 때 앞에다가 숫자 쓰는 것도 안 되고요. 빼기 쓰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특수기호 집어넣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구구단 2단을 출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프린트 그 다음에 2단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참고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쓰던 그 다음에 함수를 쓰던 여기 보시면 언더바로 표시해 있죠. 그죠? 요거 빼기 안 됩니다. 빼기 안 돼요. 단어와 단어 사이로는 언더바를 이용해 가지고 끊어서 이제 보통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의 이름 짓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스네이크 케이스라 하거든요. 스네이크가 뭐예요? 뱀이죠. 그러니까 뱀이 이제 바닥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이름 명명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카멜 케이스가 있고, 뭐 스네이크 케이스가 있고, 무슨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파이썬은 대표적으로 요 스네이크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뭐 그 이름을 뭐 잘못 지었다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명확하게만 지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명 쓴 다음에 소가로 콜론, 이거는 규칙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자, def 그 다음에 함수명 소가로 그 다음에 콜론,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규칙이니까 외우시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제가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썼어요. 안녕. 자, 그러면 지금 뭐 한 거냐면 내가 지금 프린트 2단이라는 함수를 뭐 한 거다? 정의한 거예요. 함수를 정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함수는 정의를 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 자, 지금 실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행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컨트롤 F 누르니까 지금 실행했을 때 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프린트 안녕이라는 건 내가 지금 요 함수 실행하면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좀 출력해줘,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건 왜 그렇다? 함수를 정의만 해놓고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배우신 분들이 이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함수를 정의했는데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강사님 실행이 안 된대요.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얘기해요. 이거 실행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수를 정의했으면 반드시 함수를 뭐 해야 된다? 실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함수를 실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정의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함수 실행이에요. 함수 실행. 그러면 파이썬의 함수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냐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F5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얘부터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부터 읽는 게 아니라 프린트 2단이라는 함수 실행 얘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얘를 읽으면 여러분 컨트롤 누르고 얘 클릭해보면 내가 정의한 함수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하면.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딱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프린트 2단이라는 함수가 있네. 그럼 내가 얘를 실행해야지.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그 실행했을 때 정의된 함수로 올라가서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실행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함수를 한 번 실행시킨다. 그럼 실행하면 뭐 어떻게 나와요? 안녕 나오죠. 그죠?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더 쓰면 안녕 몇 번 나올까요? 당연히 2번 나오겠죠. 그죠? 한 번 더 하면 몇 번 나오겠어요? 당연히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여러 번 실행한 거예요. 한 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실행한 거죠. 자, 근데 지금 프린트 2단이라는 건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뭘 해달라? 2단을 출력해달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든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자, 얘도 참고로 들여쓰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해야죠. 그죠? 이거 들여쓰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들여쓰기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이 코드가 요 함수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실행했을 때 제발 붙여 쓰지 마세요. 이건 마치 안녕하세요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발 띄어쓰기 좀 하세요. 자,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얘랑 분리된 코드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프린트 2단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된다? 요 함수로 올라가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뭐한다? 한 번 실행시켜준다. 그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2단 나오는 거, 그죠? 2단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를 10번 출력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몇 번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10번 쓰면 되겠죠? 근데 10번 쓰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중복. 그죠?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함수명이 갑자기 요게 이런 식으로 EA로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면 이거 몇 번 수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된 코드는 뭐다? 좋지 못하다. 수정할 때도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거를 10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문 쓰면 되죠. 반복문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이건 요 함수를 몇 번 실행해 주는 거예요? 10번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번 나오겠죠. 그죠? 쌤 저기서 반복문 대신에 곱하기를 쓰면 안 됩니다. 예. 네,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면 어쨌든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내가 뭐 한다? 프린트 2단을 10번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드를 반복적으로 썼을 때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복이 발생하고요. 가독성이 일단 뭐예요? 현저히 떨어집니다. 읽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유지부수가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 반복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드를 수정하려고 해도 한 번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번 반복한 코드를 다 수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번 썼으면 10번, 100번 썼으면 100번, 1000번 썼으면 1000번 수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보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코드의 중복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코드, 마우스 당기지 마세요. 네.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를 지금 이게 뭐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정의.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함수라는 거는 정의하는 게 먼저일까요? 실행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정의가 먼저입니다. 정의를 해야지만 실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죠. 여러분들이 얘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즉, 지금 제가 프린트 2단이 얘가 먼저 실행되고 함수 정의가 밑에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돼요. 왜? 함수라는 거는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얘를 먼저 파이썬이 읽어드렸을 때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파이썬 2가 뭐다? 프린트 2단이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읽어드렸을 그 당시에 이 함수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는 무조건 뭐 했나? 정의를 위에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정의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수 실행을 함수 정의 위에다 두시면 절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어쨌든 코드가 이게 반복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함수의 특징은 뭐다? 함수의 특징. 첫 번째, 함수는 정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함수는 정의했으면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정의를 했으면 실행해야 된다. 당연히 실행 안 하면 이제 함수가 안 돼, 실행이 안 되죠. 함수 실행을 함수 정의 위에다가 두면 실행이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함수 실행을 여기 위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읽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는 정의를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 요 순서를 이제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건 지우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린트 2단 해가지고 프린트 뭐 어서와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함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으로 함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가 나와요? 어서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함수를 그러니까 변수 이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함수명을 중복되게 선언한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함수명만 봐도 프린트 2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건 그럼 느낌상 뭐겠어요? 내가 몇 단을 출력해다? 그쵸? 9구단 2단을 해달라는 의미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프린트 어서와로 써가지고 2단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썼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서와래요. 그러면 함수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코드의 의미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내가 의미대로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에 맞게 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함수명은 중복해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함수명을 중복해서 절대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잘 정의하고 사용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좀 전에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네. 위에 이렇게 그 기계 내부에서는 아니죠. 자, 코드라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위에서 네. 아래로 예.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서와라고 되어 있다 했을 때 네. 그럼 코드 실행 순서 했을 때 위아래 중에 누가 마지막에 있어요? 어서 와요. 그렇죠. 얘가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면에서. 아, 그러면 코드를 실행한다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얘가 이제 실행 순서에서 변수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는 10이라 썼어요. A는 20이라 썼어요. 프린트 했을 때 A 나오면 뭐 나와요? 10. 10 나오나요? 아, 20. 20 나오죠. 똑같은 10 거죠. 나온 후에 20. 아니죠. 아니에요. 10이 나오는 거 아니죠. 얘는 그냥 이렇게 쓴다 했을 때 예.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20이 집어넣으면 A는 뭐 나온다? 마지막 20 나오죠.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프린트 2단이라고 호출했을 때 똑같은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이겨버린다? 아, 얘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거. 그렇죠. 마지막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를 했으면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 지울게요. 제가 특징에 따로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함수 정의할 때 df 그 다음에 함수명 소괄호 콜론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나중에 소괄호의 역할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df 요거는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함수명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A로 지어도 되고 B라고 지어도 되고 C라고 지어도 되는데 근데 함수명을 최적화 그러니까 이제 의미에 맞게 코드의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짓는 연습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의 이름을 김객동, 김동계 막 짓진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코드도 함수의 그 코드의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함수 이름을 여러분들 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 개발자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변수명을 짓는 거, 함수명을 짓는 거,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짓는 거는 뭐 사전을 찾아보던 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뒤져보던 내가 어떤 코드에 맞는 그 코드에 맞게 함수를 잘 작성해줘야지만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보고 이거 2단 출력해주는 코드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라고 썼어요. 그런데 A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age라고 썼어요. 그럼 이건 뭔지 알아요? 나이라는 거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n이라 썼는데 이 n이 홍길동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알까요? 몰라요. 얘가 홍길동이 뭐 자동차의 이름인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쓴 건지 아니면 문장으로 출력하려고 했던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네임이라고 정확하게 쓰면 이거 이름이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명도 마찬가지고 함수명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지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 그리고 함수를 쓰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